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특정 이벤트마다 뭉텅이로 매각되는 FTX와 알라메다 산하의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 알트코인들과 두 번째는 꾸준히 매각 중인 3AC 3A로 캐피탈의 코인들 때문입니다. 보통은 다들 1번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3AC와 관련된 내용은 몇 년 동안 리플을 꾸준히 팔아왔던 제드라는 사람이죠. 리플의 CTO. 이 사람의 지갑처럼 시장을 꾸준히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아 아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사고를 치고 와서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크립토씨 계십니까? 그쪽 아들이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찰서 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뭉텅이로 합의금이 나가는 게 알라메다와 FTX의 사태라면 60개월 풀할부로 내 통장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3A로 캐피탈의 상황입니다. 자동차 할부금 20회차 136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하면서 알람이 오는 거죠. 이러니 크립토 집안에는 돈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FTX가 파산을 하면서 파산 전문 로펌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 파산 전문 로펌은 절대 우리 크립토의 편이 아닙니다. FTX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필수적으로 환급해줘야 하는 돈 말고는 전부 세탁을 하는 게 목표인 로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1차 타겟은 현재 알라메다의 약 1.5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유동성 코인들입니다. 문제는 이 코인을 중앙화 거래소나 탈중앙 거래소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데 샘 뱅크먼 프리드가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세이셸 제도를 통해 68만 달러를 현금화를 했죠. 이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빛을 발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스시 스왑입니다. 이 스시 스왑을 통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시 스왑은 샘 뱅크먼 프리드 거기 때문입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2020년 8월 당시 스시 스왑의 익명 설립자 셰프 노미로부터 스왑의 거래소 통제권을 구매했습니다. 스시 스왑의 익명의 설립자 셰프 노미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통제권을 받은 거죠. 그런데 현재 미국의 법률 시스템은 이더리움 주소와 탈중앙 서비스를 소유한다라는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탈중앙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샘 뱅크먼 프리드는 스스로 자폭 선언을 해요. 이런 식으로 스시스왑 컨트롤하는 지갑 주소 내 거 맞아 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크립토에서는 이런 어려운 케이스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폭 선언을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 트윗은 샘 뱅크먼 프리드가 파산을 한 이후 지웠습니다. 삭제된 트위터인 거죠. 그리고 그가 풀려나고 가택연금이 시작되면서 그의 개인 지갑에 나눠져 있던 알라메다 기반의 토큰을 이더리움으로 교환을 해서 옮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비트코인으로 교환이 돼서 KYC가 없는 세이셸 제도의 거래소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가 알라메다의 알트코인을 한 번에 매수하면서 FTX의 부분 정상화를 꾀해야 하는데 아무도 이것을 할 생각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냥 샘 뱅크먼 프리드가 하고 싶을 때,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쁠 때 언제든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슈, 3A로 캐피탈은 정말 꾸준히 코인을 팔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AC 캐피탈은 일본 원전 사고급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오랜 시간 소화를 해야 되는 사이즈다라는 거죠. 방사능이 몇 년 만에 그냥 뿅 하고 사라질 수는 없죠. 이 3AC의 물량이 바로 방사능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분석 업체들이 매도 잔량을 지갑을 통해서 역추적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 전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데이터를 정리하는 몇 개의 업체가 생겼는데 리포트로 VC들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거죠. 아무튼 3A로 캐피탈 얘네들은 GBTC와 관련된 물량들이 많죠. GBTC의 최대 보유자였습니다. 그래서
GBTC는 미국의 연금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걸 감안해서 채권자들 또한 마음에도 없는 인내심으로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GBTC와 관련된 물량은 중국으로 따지면 헝다가 지은 아파트 같은 느낌이라서 쉽게 이걸 터뜨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AC가 처분한 이더리움 같은 이런 물량이 큰 애들은 뉴스에 나와서 채권자들에게 분배되기도 하지만 자잘한 것들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몇 건씩 시장에서 꾸준히 소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AC 지갑에서 출금이 되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꾸준히 이렇게 출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때까지는 시장에서 웬만한 호재가 아니고서야 시원한 반등이 나오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현금화 물량을 늘려서 호재를 잠식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호재로 인해서 잠깐 오른다라고 해도 또 어떤 쪽에서는 계속 코인을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호재로 오른 가격에 또 냅다 코인을 집어 던져서 가격을 다시 내리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새해라서 좋은 소식을 좀 공유하고 싶었는데 애매한 부분이 좀 많죠. 1월 3일에 테슬라 2022년 4분기 매출 집계 이슈도 있는데 만약 기대 미만의 매출이 테슬라에게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잠깐 잊고 있던 해당 이슈를 하락 후에 뉴스에 또 열심히 이렇게 뿌려주면 테슬라는 예약된 호재로서 잠깐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테슬라도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현재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데 메신저로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혹시라도 디지털 위안 관련된 진척이 있는지 주변에 열심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빠르게 알려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이슈도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크립토 시장에도 빠르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